2023년의 시작을 축하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은 어떠셨나요? 저의 지난 6개월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건 아니지만 작년에 힘들고 괴로웠던 일이 많았던 터라 올해는 소소한 일상 자체가 큰 행복으로 다가오네요. 앞으로 남은 날도 큰 행운보다는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인 6월을 마무리하며 작년 6월의 사건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글 솜씨가 부족하고 재미없어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결혼까지 했고 지금도 지방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아기는 없고 20대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해서 매출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 일을 해와서인지 여전히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직접 농사지으며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을 바쁘게만 살아오셨고 그 덕에 지금까지 노후까지 문제없을 만큼 돈을 모았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중소기업에 다녔어요. 월급이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지만 상여금이나 보너스는 전혀 없고 급여도 크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시어머니만 계시는데 농사일하며 수확한 작물들을 팔아 생활비를 조금씩 벌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신혼집을 친정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며 시댁에서 집은 물론이거니와 비싼 예물을 받았다고도 하던데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시댁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신혼집은 형편이 되는 쪽이 마련하면 된다고 했고 돈이야 차근히 모으면 된다고 하셔서 우리의 결혼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딸인 제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이렇게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불편하고도 어색한 시댁에서 1박 2일을 마치고 신혼집을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떠나가네. 엄마, 내가 뭐 어디 멀리 가? 그냥 옆 동네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우셔? 여기랑 우리 신혼집 차 타면 30분이야.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올 테니까 울지 마요. 엄마가 자꾸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바깥 양반 저 세상 가고 나서 너를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이제 이 집에서 나 혼자 살 자신이 없다. 쓸쓸하고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너 신혼여행 가 있을 동안에도 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아니? 그런데 내 속은 하나도 모르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엄마 서운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 못했어요. 엄마 미안. 그래도 속으로는 매일 엄마 생각하고 있었어. 또 오느라 정신 팔린 건 아니고 아무리 신혼 재미가 좋아도 이 엄마한테 연락하는 거 잊지 마. 엄마가 널 아들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알지? 그럼 알죠. 걱정하지 마요. 결혼해도 지희랑 종종 놀러 올게. 당연히 그래야지. 이 시어미 혼자 시골에서 사는데 아들 며느리가 아니면 쓰나. 참, 지희야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는 제게 웬 박스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반찬통도 있었고 무언가가 가득 들어있는 검정 봉지도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 검정 봉지에는 누룽지가 들어있고 이거는 젓갈, 이거는 밑반찬들이다. 우리 민석이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는 누룽지에 젓갈 먹으니까 아침마다 이 누룽지 잘게 부셔서 물 넉넉히 넣고 푹 끓여서 먹여라. 이 멸치볶음이랑 진미채는 민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니까 내 식사 때마다 꺼내주렴. 다 먹으면 내가 또 해주면 되긴 하는데 매번 내가 할 순 없으니 다음에 혼자 한번 와서 반찬하는 법 좀 배워라. 넌 어차피 집에서만 일하잖니.
그니까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먹는 거 좀 잘 챙겨줘. 알겠니? 박스 안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아이스박스를 또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투명 비닐 안에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래기국 냉동시킨 거다.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국이니까 입맛 없다고 하면 한 번씩 데워 먹이렴. 그리고 이건 방건조 생선인데 프라이팬에 기름 자작하게 둘러서 민석이 반찬으로 주면 아주 좋아할 거다. 생선이요? 상견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생선이라면 질색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직접 생선 구운 적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생선 하나를 못 굽니? 그냥 기름 자작하게 둘러서 생선 넣고 구우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봐. 해봐야 너도 살림이 늘 것 아니냐. 그리고 너가 생선 안 좋아한다고 해도 민석이는 생선 좋아하니까 자주 구워줘. 알겠지? 시어머니가 그저 어려운 세대이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은 엄마 마음은 알겠으나 말이라도 너도 같이 먹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생선은 한 번도 구운 적이 없었을 뿐더러 어릴 때 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 고생한 뒤로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은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 먹지도 못하는 생선을 구우라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절 원한다면 도전은 해보겠지만 사실 자신은 없네요. 생선 하나 굽는데 뭘 그리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민석이는 생선 좋아해. 너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네 식성을 바꿔. 앞으로 민석이랑 같이 살면서 너가 생선도 구워주고 가시도 발라줘야 하는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어쩌니? 저는 잘 굽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니 앞으로 남편이 직접 굽고 가시 발라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가시는 직접 발라 먹어야죠. 예, 민석이가 어떻게 생선을 굽니? 원래 민석이는 그런 일 못해. 그리고 너는 회사 일로도 바쁜 애한테 집에서 직접 생선까지 구워다 먹으라고 시키고 싶니? 게다가 만약에 민석이가 먹었다가 너처럼 목에 가시라도 걸리면 어떡해? 난 그 꼴 못 본다. 아 맞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봐라. 시어머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투명 비닐에 쌓인 냉동된 무언가를 한가득 가져왔어요. 너 빵 좋아한댔지? 이거 일하면서 먹으라. 꽤 비싼 빵인데 내가 상할까봐 냉동 보관한 거야. 실온에다가 두고 먹으면 아마 처음 샀던 것처럼 먹을 수 있을 게다. 사실 생선 이야기 할 때까지만 해도 서운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을 따로 챙겨주니 서운한 마음이 금세 풀렸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들을 보며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 손 큰 건 역시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것만 있어도 한 달은 넉넉히 먹고 살겠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신혼재미 좋다고 이 엄마 잊지 말고 자주 들러. 전화도 자주 하고. 알겠어? 우리는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들을 한가득 챙겨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음식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니 남편이 좋아하는 밑반찬이나 젓갈은 신선했는데 빵은 유통기한도 지났고 색도 이상했어요. 심지어 어떤 빵 표면에는 군데군데 초록색 곰팡이까지 폈더라고요. 아무래도 못 먹을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빵을 버리려고 했어요. 여보, 이거 빵들이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깜빡하셨나봐. 그냥 버려야겠다. 그치? 아깝게 그걸 왜 버려. 우리 엄마가 준 빵인데. 이 빵 다 비싼 제과점에서 산 빵이야. 그건 아는데 보니까 유통기한도 지난 것 같고 이거는 색도 이상하게 변질됐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왜 못 먹냐? 우리 엄마가 설마 너한테 상한 음식 줬겠어? 어떻게 엄마가 준 음식을 그렇게 막 버릴 생각을 해?
막 버리려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지금 색깔이 이상하잖아. 유통기한도 이미 지났고 여기엔 곰팡이도 피었다고. 그럼 엄마가 준 음식들은 못 먹을 음식이라는 거야? 와,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는 너 생각해서 따로 빵이랑 챙겨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너가 왜 이렇게 발끈하면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곰팡이 피고 색까지 변한 이 빵들을 내가 다 먹어야 해? 엄마가 준 음식인데 못 먹을 이유는 뭐야? 그럼 내가 먹을게. 결국 남편은 색도 변질되고 냄새도 이상한 빵을 직접 해동시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한 것 같으니 먹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가 준 음식이라 못 버린다며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맛만 있는데 뭘 이상하다고.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싫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괜히 이상한 드라마 보면서 우리 엄마 오해하지 말고 엄마 성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라고. 알겠어? 사실 남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 집도 엉망이고 집안일이며 쇼핑몰일까지 할 일이 태산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남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신혼여행 다녀와 집도 엉망이고 집안일이며 쇼핑몰일까지 할 일이 태산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석이 출근은 잘했니? 아침에 누룽지는 끓여줬고 오늘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못 먹고 갔어요. 그럼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빈속으로 회사에 갔단 말이야?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너는 집에서 편하게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일하겠지만 민석이는 밖에서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는 애야. 그렇게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밥 먹는다고 회사를 지각할 순 없잖아요. 그럼 너가 더 일찍 일어나서 민석이를 깨웠어야지. 내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누룽지 먹이도록 해. 나랑 있을 때는 아침 걸은 적이 없는데 걱정되는구나. 참, 그건 그렇고 어제 줬던 빵은 먹어봤니? 저는 안 먹었고 남편만 먹었어요. 남편만 빵을 먹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니까 우리 민석이가 그 빵을 먹었단 말이야? 왜? 빵도 안 좋아하던 애인데. 왜요? 남편은 그 빵 먹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건데. 설마 그 빵도 유통기한 지난 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 어제 버리려다가 남편이 아깝다고 버리지 말라길래 유통기한도 지나고 곰팡이까지 핀 빵을 어떻게 먹냐고 했더니 다 먹을 수 있다며 남편이 기어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민석이가 그 빵을 먹었어? 네, 끝까지 먹겠다길래 그냥 뒀죠. 근데 곰팡이 피고 유통기한 지난 걸 알고 계셨으면서 저한테 왜 주셨어요? 그 빵 냉동 보관된 거라서 먹어도 되긴 한데 민석이는 워낙 위장이 예민해서 그런 거 먹으면 탈이 나. 비싼 돈 주고 산 빵인데 버리긴 아깝고 내가 먹자니 너무 많고 해서 너한테 준 거지. 아침 너도 빵 좋아한다니까. 어머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아무리 제가 빵을 좋아한다지만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빵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런 음식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 내가 뭐 너한테 독약이라도 줬니? 그리고 빵은 발효식품이라 곰팡이 좀 있을 때 먹어도 괜찮아. 너나 나같이 위장 튼튼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구나. 나 며느리한테 못 먹을 음식을 쓰레기나 주는 그런 시어머니 아니다. 날 뭘로 보고? 기분 나빠서 전화 못하겠구나. 끊는다. 시어머니 말에 저 역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유통기한 다 지나고 곰팡이까지 핀 빵을 받고도 감사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시어머니만큼이나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집에 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무슨 일이야?
얼굴은 또 왜 이리 창백해? 나 배탈 났나 봐.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에 사람 많아서 일단 약국에서 약만 사왔어. 엄마도 지금 온다니까 엄마가 끓인 죽 먹고 하면 금방 낫겠지. 배탈 났으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지. 그리고 걱정되게 어머니한테 전화는 왜 했어? 당연히 내가 아픈 거 엄마도 알아야지. 그리고 나 배탈 났을 때마다 엄마가 끓여준 죽 먹으면 금방 낫더라고. 그래서 죽 끓여달라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저 역시 그동안 크게 아픈 적은 없지만 아파도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굳이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 전화에 시어머니는 바로 달려왔어요. 민석아, 우리 민석이 괜찮아? 지희야, 너는 그러게 왜 그 빵을 민석이에게 먹였어? 내가 너 먹으라고 줬지 언제 우리 민석이 먹이라고 줬어? 너는 왜 그 빵을 민석이한테 줘서 우리 아들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너가 먹었어야지 너가. 어머니, 그럼 제가 배탈이 났겠죠. 그러게 애초에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빵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요. 됐고, 민석이 먹을 죽이나 끓여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죽을 끓일 만한 마땅한 재료가 보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쌀만 넣고 흰 죽을 끓였습니다. 배탈이 난 거니 괜히 이것저것 넣고 끓이기보다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성 들여 열심히 끓였는데 시어머니가 죽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멀건 흰죽이 뭐니? 아무래도 배탈 났으니 괜히 다른 거 먹으면 더 탈이 날 것 같아서요. 배탈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 더 영양가 있는 재료를 넣어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죽을 그대로 버리고는 집 앞 마트에 가서 한우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소고기를 잔뜩 넣고 죽을 끓여서는 호호 불어서 직접 먹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다 큰 성인이 배탈 났다고 쫓아와서 죽까지 끓여다 먹여주는 모습을 보니 그저 기가 막혔습니다. 화라도 내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하는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있었네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있어? 특별한 약속은 없는데 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집에 가서 개복숭아 수확하는 일 좀 도와드리자. 엄마 혼자 이 뜨거운 날 농사일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같이 갈 수 있지? 나야 뭐 그 전날 미리 일해놓으면 갈 수야 있지. 그런데 당신 회사는 어떻게 하고? 금요일에 연차 쓰고 가야지. 솔직히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일하러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서 당연히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금요일에 가려면 그 전날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밥 먹는 시간과 잠을 줄여가며 주말까지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할 동안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어요. 다음날 연차라는 약속을 잡더니 금요일 새벽 1시에 네 발로 기어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하려면 슬슬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는데 남편이 숙취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한 저는 남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일어나봐. 오늘 개복숭아 수확하러 가기로 했잖아. 10분만 더 잘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러게 어제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 몰라. 좀만 더 누워있을래. 숙취로 힘들다며 늦잠 부리는 남편 때문에 늦게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은 우리, 아니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온다더니 왜 이리 늦었어? 둘 다 밥은 먹었어? 남편이 늦게 일어나서 먹지 못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오면 어떻게 이래? 와서 일단 밥부터 먹어.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라고 상을 차려두는데 남편에게 압력솥에 새 밥을 퍼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는 남편과는 다른 잡곡밥을 주었습니다. 이거 어젯밤에 한 잡곡밥인데 민석이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잡곡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넌 이 밥 먹어라.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더 좋아해서 즐겨 먹긴 하는데 남편에게는 갓한 밥을 주면서 제게는 밥솥에 오랫동안 방치된 잡곡밥을 건네니 뭔가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밥은 먹긴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졸린다고 계속 하품을 하더라고요. 아, 피곤하고 온몸이 다 쑤시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민석이 어제 술 먹었니? 응, 엄마. 결혼식 때 온 친구들이 갑자기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술 좀 먹었어요. 너무 많이 마셨는지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속도 안 좋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그냥 넌 오지 말고 지희만 보내지 그랬어. 힘들게 너까지 왜 와? 평일에도 죽어라 일하는데. 안 되겠다. 민석이 너는 너무 힘드니까 쉬고 지희만 같이 일하자. 오늘은 날씨 흐리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이 말에 남편은 바로 큰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이 정말 얄미웠지만 어차피 오늘은 일을 도와드리러 온 거니 마지못해 정말 개복숭아를 따러 갔어요. 개복숭아 따는 일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개복숭아를 땄어요. 팔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은 땀범벅이 배고 얼굴은 타는 것처럼 시뻘개져서 시댁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누구야? 웬 시골 촌년이 우리 집에 왔어. 너 이러니까 진짜 웃긴다. 일하고 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덥고 힘드니까 웃지 마. 남편 말에 기분이 언짢아진 저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쓱 보더니 남편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지희야, 솔직히 민석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정색을 하니? 지금 네 꼴 보니까 그야말로 시골에서만 먹고 자란 촌년 같다. 열심히 일하고 온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망정 얼굴 빨개졌다고 놀려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복숭아 따느라 너무 지쳐서 화를 내고 따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촌스러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웃기도 하네. 요새 웃을 일도 없었는데. 아유, 날씨가 덥긴 하다. 지희야, 나 먼저 씻을 테니까 너는 밥 좀 새로 안 치고 국 좀 끓여라. 너는 국 다 끓이고 씻어. 화장실은 한 개뿐이고 시어머니와 같이 씻을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상을 다 차리니 시어머니가 씻고 나왔고 저도 이어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씻고 나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미 밥을 다 먹고 국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넉넉히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상황도 어이없는데 더 어이없는 건 지금부터였어요. 밥을 다 먹고 이를 쑤시던 남편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다 씻었어. 근데 된장국이 너무 짜더라. 된장을 통째로 둘이 부었나 봐. 일도 전혀 하지 않는 남편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고 지 생각만 할 줄 아는 남편님을 낳은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지희야. 음식을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우리 민석이 안 그래도 위장이 약해서 소화 잘 못 시키는데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음식해. 그나저나 국이 다 떨어져서 이를 어쩐담? 그냥 남아있는 밑반찬으로 먹어라. 아침부터 땀 뻘뻘 흘리며 일한 저한테 밥 차리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다 먹은 것도 분한데 평가질까지 당하고 있으려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야, 김민석,
너는 아침부터 잠만 찾아놓고 한 게 뭐가 있다고 밥 먹어? 박지희, 어디서 시어미 앞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야? 너 미쳤어? 어머니야말로 너무하세요. 아들 입만 입이고 저는 주둥이에요. 이렇게 먹다만 음식이나 먹어야겠느냐고요. 그리고 국이 그렇게 간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국물 하나 남김없이 다 먹어놓고 맛이 없다고 하세요. 기껏 끓인 사람 기분 나쁘게. 너 그거 일하고 더 먹었니? 정신 놓았어? 아니요. 저 정신 완전 멀쩡해요. 저는 이런 푸대접 받으며 여기에 도무지 못 있겠네요. 저는 집에 갈 테니 나머지는 모자끼리 알아서 하세요. 너 없이 어떻게 일하니? 아직 따야 할 개복숭아가 얼마나 많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 없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일은 부려먹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는 일 못해요. 아시겠어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 얼굴에 흙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던져버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야, 이대로 가버리면 어떡해. 우리 엄마 혼자 어떻게 일하라고. 왜 혼자 일해? 아들이 너가 직접 도와야지. 난 갈 테니까 모자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농사일하러 오라고 했고 남편이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나니 2번 다시는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가지 않으니 남편은 혼자 일하는 시어머니가 안쓰럽다며 농사일을 돕기 위해 회사에 연차나 반차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사일하고 오면 힘들다며 다음날 지각이나 무단 결근을 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업무에 소홀히 하는 직원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 농사일 때문에 근태가 엉망인 남편은 1년 만에 권고사직을 당하고 백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게임에만 미쳐서 살았어요. 새벽엔 혼자 배달음식 시키고 놀고 술 마시고 잠만 잤습니다. 게다가 부부 공동 생활비로 성능 좋은 컴퓨터까지 샀어요. 말로는 회사 구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력서 작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생활이 한심스러워서 대화도 시도하고 싸워보기도 했지만 말이 도통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고 그저 집만 공유하며 살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제 일을 하느라 바빠서 남편이 밥을 굶든 말든 신경 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애는 아니니까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겠거니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한가득 장을 봐서 오셨어요. 당연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시어머니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엄마, 왔어? 너 배고파. 밥 좀 줘.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이것저것 사왔다. 얼른 밥 차려줄게. 너는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 민석이 밥을 챙겨주지 않았으면 애가 나한테 밥을 다 해달라고 하니? 오셨어요? 그동안 저도 일이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겼네요.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얼른 와서 나 좀 도와라. 죄송한데 지금 당장 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일단 하던 일 먼저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남편도 일 안 하고 있는데 저라도 일을 해야지 이 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저라도 열심히 일해야죠.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는 요리를 시작했는데 부엌에서 냉장고 상태가 어쩌느니 청소가 엉망이라느니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하느라 바빠 시어머니의 시시콜콜한 말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가서 불러보니 임금님 수라상 같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맨날 배달 음식만 먹으니까 질렸는데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살이 다 빠졌네.
그리고 지희 넌 그깟 푼돈 버는 쇼핑몰 운영한다고 우리 아들 밥도 안 차려주니? 너 내가 경고하는데 돈 번다고 민석이 기죽이지 마라. 지금은 놀지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야. 네가 쇼핑몰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보다 돈 많이 벌 사람이라고. 지금 저보다 돈 더 많이 벌려면 대기업에는 가야 할 텐데요. 나이는 많고 그렇다 할 경력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한 남편을 받아줄 대기업이 어디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네가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너 통장 가져와봐. 시어머니 말에 당당히 폰뱅킹 어플을 열어 통장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뭐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나 보네. 그래도 쇼핑몰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잖아. 너무 불확실해. 그러니까 그깟 쇼핑몰 한다고 유세 떨지 말고 우리 아들 잘 내조해. 참, 그리고 다음 주에 고구마 캘 거다. 그날은 핑계대지 말고 꼭 와라. 어머니 아들 지금 백수잖아요. 종일 게임만 하고 먹고 자고 놀기만 하는데 어머니 아들만 가면 되지 일하는 저까지 꼭 가야 해요? 게다가 남편은 지금껏 우리 집 농사일 때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이 말이 마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라면 그냥 네 하고 오면 되지 어디서 말대꾸야?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종신 식구라는 말도 몰라? 사위는 손님이니 처가에서 일하면 안 되고 며느리는 식구니까 시댁에서 같이 일해야지. 그리고 보기에도 귀한 아들을 너한테 준 것도 아까운데 너네 집에서 어떻게 일하는 꼴을 봐? 살다 먹던 숟가락으로 맞아본 적은 없는지라 너무 당황스러워 말도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더니 남편이 비웃더라고요. 내가 너 혼날 줄 알았다. 아까부터 엄마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더니 꼴 좋다. 순간 부모님이 마련해준 이 집에서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에 있던 음식들을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남편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아까운 음식들을 다 버리고 난리야? 네, 저 미쳤어요. 지금 둘이서 편먹고 이렇게 괴롭히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평생 끼고 살지 결혼을 왜 시키셨어요? 박주희,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제정신이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잘한다고 손뼉치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한다. 저런 년은 그냥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더 세게 잡길래 남편을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시어머니 앞으로 넘어지며 시어머니와 머리를 세게 박았어요. 둘이 박치기를 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웃겼던 저는 배꼽을 잡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야, 웃기냐? 나랑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 이게 웃겨? 그럼 안 웃기니? 그러게 내 머리채는 왜 잡고 난리야? 됐고 이제 나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해. 김민석, 이 집이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인 거 알지? 당장 나가. 당장. 이혼? 어디 이혼이 뭐 쉬울 것 같아? 난 너랑 이혼 안 해. 이 집에서 절대 안 나갈 거야. 그래. 우리 아들 호적 더러워지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한번 결혼했으면 계속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요새 젊은 것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다들 이혼 얘기 꺼내지.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 헛소리를 짓거리길래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방으로 가서 남편이 애지중지 아끼는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박살내. 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지금부터 셋 셀 거야. 그동안 네 엄마 데리고 안 꺼지면 이 컴퓨터 본체도 박살내버린다. 하나, 둘. 잠깐,
망치가 어딨더라? 알았어. 진정해. 일단 나갈게. 나중에 너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 짐과 함께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뭐야? 왜 내 짐을 다 보냈어? 못 들었니? 우리 이혼한다고. 이혼하는데 이 집에 네 짐 따위는 필요 없잖아. 다 내다 버리려다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니네 집으로 보낸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무슨 이혼이야? 이혼 못해. 너 진짜 왜 그래? 몰라서 물어? 너랑 니네 엄마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 내가 이혼 안 하게 생겼나? 아무튼 이혼 안 해주면 난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뭐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송을 해? 이혼 소송하는데 돈이랑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1년, 2년, 아니 10년이 걸려도 난 너랑 이혼 소송할 거야.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반드시 갈라설 거라고. 근데 어쩌냐? 나는 돈이 좀 있는데 넌 돈도 없잖아. 소송까지 가면 너는 보나마나 거지꼴 될 텐데 괜찮겠어? 남편은 제 말에 한참을 씩씩대더니 이혼은 절대 못한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길래 이혼 소송을 진행하니 결국엔 돈 없다고 이혼에 합의하더라고요. 남편과 무사히 이혼 후 저는 신혼집을 팔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저의 집에서 쫓겨나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엄마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갈라섰지만 동네가 워낙 좁아서 전 남편 소문이 계속 들렸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 후 바로 국제결혼으로 재혼했어요. 그런데 전 시무가 외국 며느리에게 반일의 집안일을 엄청나게 시켜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켰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외국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말할 정도였대요. 참다 못한 외국 며느리는 집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들고 한밤중에 몰래 본인 나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며느리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외국 며느리는 얼마나 악독하게 부려먹었을지 상상이 가더라고요. 반면에 제 쇼핑몰은 이혼 후에도 나날이 성장해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같이 일할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사무실도 좋은 곳으로 마련했어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전 남편한테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하고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듣기는 해서 꼴이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고 가보니 전 남편과 전 시누가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지희야, 잘 지냈지? 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왜요?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더니. 사실 며느리는 식구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다 이해해줄 줄 알았다. 원래 가족이라는 게 서로 허물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잖아. 너가 편하기도 하고 좋아서 자꾸 말이 막 나왔던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하구나.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아니요, 틀렸어요. 며느리도 사위와 마찬가지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님이라고요. 그렇게 옆에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그리고 사람이 좋고 편하면 더 귀하게 여겨야지. 막말하고 하대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잖아. 그러니까 사과 받아주고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너도 나 정말 많이 좋아했잖아.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고. 합치긴 뭘 합쳐? 내가 미쳤니? 다시 너랑 살림을 차리게? 지희야, 사실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이전 회사에서 잘린 게 거래처에 소문이 다 나서 이력서를 내도 면접 보러 오라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너랑 니네 엄마랑 힘 합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되겠네. 그거 팔아서 돈 벌면 되잖아. 올해 농사는 이미 망했어. 멍청한 외국 옆에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거름을 밭에 엄청 주는 바람에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아. 땅이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게다가 그년이 집에서 돈 될 만한 것들 다 들고 튀어버려서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
진짜 굶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옛 정 생각해서 나랑 다시 살아주면 안 될까? 아니다. 그게 정 싫으면 너 쇼핑몰 하니까 일거리라도 좀 주면 안 될까? 보니까 너 쇼핑몰에 직원 뽑던데 그 직원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널 뭘 믿고 거두니? 맨날 놀고 먹고 자기만 하고 마마보이인 너를 어떻게 믿고. 차라리 공사판에라도 가서 일해. 몸을 굴리고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라고. 남한테 기생하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지희야, 너가 우리 아들한테 화가 많이 난 것은 알겠다만 어떻게 우리 귀한 아들한테 공사판에서 일하라는 막말을 하니? 공사판이 못 돼서요? 아줌마 아들처럼 사지 멀쩡한데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돈 버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둘 다 거지 돼서 밖에서 빌고 살든가요. 뭐? 시어머니한테 아줌마? 네, 아줌마. 이 인간이랑 나랑 끝난 사이인데 당신이 왜 내 시어머니야? 지금 내가 보기엔 그냥 아들만 바라보는 생각 없는 아줌마야. 아줌마, 정신 차려요. 그렇게 아들 싸고 돌다간 당신 아들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돼. 내가 애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당신처럼 키우는 건 아니라고. 세상에 매운맛도 보여주고 해야지. 아무튼 난 이제 바빠서 들어가요. 내 충고 명심하고. 이 일이 있었던 후로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신축 아파트 공사단지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전 남편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도망갔지만 일부러 쫓아갔어요. 아들 사랑 지극한 너네 엄마 애타서 어쩐다니? 내가 공사장이라도 가라고 할 때는 공사판에서 어떻게 일하냐고 하더니 결국엔 내 말대로 돼버렸네? 이거라도 해야지. 일자리도 못 구하고 엄마랑 나랑 굶어 죽을 판인데 손가락만 빨면 살 수는 없잖아. 그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다니 다행이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좀 살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니? 내가 차마 너한테 잘 되라는 좋은 말은 못하겠다. 안녕. 전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뭐라고 딱히 말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전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소문으로는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전 시댁과 연이 끊긴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성격이 무던하고 털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혼이 큰 충격이고 상처였는지 한동안은 몸이 매우 아팠어요. 그래도 지금은 다 극복하고 건강해졌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도 여름에 복숭아청을 탄산수에 타서 종종 먹었는데 이제는 복숭아만 보면 괜히 화가 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답니다. 보기만 해도 화병이 난 것처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부모님과 함께요. 아직 집 정리가 안 돼서 엉망이지만 부모님께 큰 효도한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어제는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부모님과 노래방에 갔는데 아빠가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고 있자니 전 신우와 전 남편 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했으면 이혼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귀한 줄 모르다가 결국 거지꼴이 되었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고 제 옆에 있는 가족들, 든든한 직원들 하나하나를 다 귀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